일개 냉면집 주방장까지 내세워서 남한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며 엄포를 놓던 북한이 드디어 그 엄포가 헛말이 아니라는 듯이 남한이 북한과의 화해, 교량 역할로 믿고 있던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을 향해 온갖 엄포를 놔왔지만은 강력한 맞대응보다는 머리를 조아려 오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제발 화를 푸시고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걸하는 저자세까지 북한이 폭로하며 앞으로 남북 군사 합의 파기에 따른 또 다른 결행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이와 같은 강경 자세는 남한을 완전한 봉으로 보고 무언가 큰 것을 받아내려는 벼랑 끝 작전일 수가 있다. 그것은 그동안의 대북제도로 통치자의 지위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워진 내부 사정의 돌파구로 남한이 가장 만만하다는 것이다. 그 작전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담긴 것이다. 그 계산이 맞아떨어져 간다는 징후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나로 엿볼 수 있는 일들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불과 이틀 전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종전선언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전인 6월 15일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은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꼼짝 못하는 남한을 북한이 무시하는 것처럼 지적한 것을 보면 동맹국의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퍼주자는 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이 바라던 것이고 보면 남한의 집권당이나 전직 고위층들이 모두 자기들의 수적점으로 보일 것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직전 집권 세력 내 반응을 살펴보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원으로 입성한 윤건영은 지난 2019년 국군의 날 행사에 첨단 무기를 공개하고 F-35 전력화 행사를 비롯해서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때 진행한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마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건영의 이와 같은 발언은 남한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식이고 보면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다. 게다가 같은 당 의원인 송영길은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며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을 거들고 나왔다. 남한 내 좌파들은 어떤가? 참여연대라는 친북적 단체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더라도 강력 대응 등 군사적 태세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마치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한 도발을 해와도 그냥 백기를 들라는 식이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좌파 노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 한미동맹의 중단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북한의 대응이 바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진보연대 등 남한의 좌파 정북 성향 단체들은 같은 날 청계천변에서 공동집회를 갖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철도, 도로 연결 등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조치들을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 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친북적 움직임에 북한이 고무될 것은 사실이며 조금만 더 흔들어댄다면 무혈적과 통일 같은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은 뻔하다. 다행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그동안 온건한 대응만을 해왔던 청와대가 이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남한의 저자세가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청와대가 앞으로 북한의 또 다른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청와대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분명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또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다.
과연 그때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인지 정권의 운명도 좌우될 것이다.